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그 행정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것들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 전 국토의 범위겠죠. 이게 이제 국토 종합계획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이 이제 충청남도 같은데요. 바로 이제 도 종합계획이 나오고, 약간의 이제 주황색 부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랗게 된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일개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에서 이제 도시계획의 구성이 있다. 가장 넓은 범위로부터 범위를 점차 좁혀 들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계획 수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 3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개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광역도시계획 법적 성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을 하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에서는 권리 제한의 내용을 갖지 못하죠. 처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획과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아래 도시기본계획과 아래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광역계획권이 인접한 둘 이상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러죠. 이 방향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을 갖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행정계획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학습하는 게 뭐죠? 이 광역계획권을 이제 지정을 해야죠. 범위를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각종 계획은 공간계획의 특징을 갖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먼저 정하게 되는데, 교재는 페이지가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두 사람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지정권자는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국장이고 어떤 경우에 도지사는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쉽습니다. 자, 우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일개 시도지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도의 관할구에 관해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을 때는 일개 시장 군수도 할 수가 없죠. 상급자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이 요청을 하고, 그럼 요청을 받은 이제 이분들은 지정하는 세부 절차가 있죠.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견 듣고 도계의 심의 거치를 한다. 여러분들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걸로 항상 받으세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객관 시험 문제 풀 때 가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한번 보실 것은 뭐냐면은 협의 절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조사 의견 측지 협의 심의 절차 이렇게 하거든요. 그 협의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광역계획권 지정 과정에서는 실은 이제 이분들과 협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요청권자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협의 절차는 따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제 범위 설정을 먼저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38페이지에 이제 지정 대상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영역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설명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게 되면 2번에 지정권자 국장 지정 사유, 그 다음에 도지사 지정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요청이라든지 오른쪽에 이제 지정에 따른 절차 거쳐서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 보통 절차라고 그러죠. 절차. 이런 것도 평이하게 읽어보시면 될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는 과정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알면 좋겠죠. 추상적 행정계획이니까 행위자의 내용을 갖지 않기 때문에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수립 주기가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는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없죠. 재검토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 실효 규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일정 기간까지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해서 광역계획권 실효시키나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우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정의 범위 이것은요,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은 38페이지 거기 보충자료 보이시죠? 보충자료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각각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관할구역 단위로. 그런데 이제 일부를 지정할 때는 그 일부가 관할구역이 넓은 거 있죠? 특별시, 광역시. 근데 그 일부에서 지정을 할 때 일개 동 단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구, 군, 읍면 단위라는 거죠. 일개 동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일부를 포함할 때는 최소 단위가 구나 군이나 읍면 단위로 가는 거지 일개 동 단위는 아니다. 동이나 뭐 리 단위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범위를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교재 여러분 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라 그래서 36페이지 하단에 3번에 있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책 방향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평이하게 읽어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암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걸 자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실랍니까? 이 광역도시의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전부 다 광역이라고 시작한다는 거지. 어차피 저 단어를 써야지 문장이 구성되기 때문에 전부 다 광역으로 출발하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4번에 있는 건 경관계획은 광역장 붙어 있지 않네요. 정 구별한다면 그 정도 구별하시는 건 하나의 요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있는 거죠. 이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배우셨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수립 기준의 이제 구체적 내용은 이건 지금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이론 강의할 때는 별로 의미 없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정할 때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맞춰보는 정도 하시면 됩니다. 평이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으로 39페이지입니다. 교재 39페이지를 보면은 수립권자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절차 빼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승인권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틀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기억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도의 관할구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들으셨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주면은 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 배우신 바 있는 게 있는데요. 관할구역 2군데 이상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재성스러운 표현, 우스갯스러운 표현 이해하십시오. 부족한 머리 2개 합쳐야 좋은 계획 나옵니다. 이게 항상 공동 수립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을 했을 때 도지사 단독 수립이라는 과정도 있고, 시장 군수 요청과 필요에 따라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 수립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을 때는 앞으로 100년 후에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당장에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정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을 못 세우게 되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됩니다. 현안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정해 준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시네요. 니들 둘 다 빠져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단독으로 세우겠다라고 한다.